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론장 설계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 합의 개념과 공론장에 관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합의와 공론장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또 합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합의는 만장일치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만장일치는 다수결의 극단적인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합의는 적극적 반대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 합의하고 동의는 같은 뜻일까요? 같을 동자죠? 이거는 합할 합자고, 합의하고 동의는 어떻게 다를까요?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죠. 합의는 적극적인 반대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동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찬성하는 것을 동의라고 보는 거죠. 의안이 정해져 있고 이 의안에 대해서 찬성 여부를 묻는 것을 동의라고 얘기합니다. 의안이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죠.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의안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의안을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영어로는 컨센서스 빌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은 센서스 할 때 센서스는 센스라고 하는 의미죠. 컨이라고 하는 것은 투게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측면을 함께함, 우리말로 하면은 공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뒤에 빌딩이라고 하는 말이 붙죠. 그래서 컨센서스 빌딩, 합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빌딩, 합의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합의는 한 번의 표결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합의, 부분적인 합의,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합의, 이렇게 여러 과정과 단계를 통해서 전체적인 동의 수준을 높여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소각장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대책을 만들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한다고 하는 경우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 회의를 얼마 기간 동안 진행할 것인지, 또 회의는 누가 진행할 것인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합의라고 볼 수가 있죠. 그 하나하나가 작은 합의들이 모여서 더 큰 합의를 이루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도 아파트 가격, 또 주변 환경 개선, 또 건강에 관한 대책 등등 여러 가지 작은 쟁점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작은 쟁점들과 관련해서 논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반대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 역시도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전체적인 합의 안에는 수없이 많은 작은 합의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분적인 합의가 가능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즉, 합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컨센서스라고 하는 말이 표현한 것처럼 공감대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쪽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 표결, 선호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공론장과 합의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주민이면 주민, 시민이면 시민의 뜻과 의지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또는 그런 공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공론장에서의 논의 방식으로 합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방식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날과 같이 차이와 다양성이 굉장히 커진 기반인 사회에서는 합의에 의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은 다양한 사람들의 소외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다 개별적으로 자신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다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안, 우리 동네에 발생한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그 사안과 관련해서 모여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공통점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통점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다시 개별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합의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과 차이가 존재하는 그 기반인 사회에서 어떤 특별한 사안과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공감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론장에서는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서로의 뜻과 의지를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공론장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합의와 공론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합의는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의견의 차이에 집중해야 되고,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 주민공론장이나 시민공론장과 같이 삶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결정은 관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더구나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서 수에 의한, 선호에 의한 표결이 아니라 수기와 사고의 전환, 인식의 전환과 사고의 확장, 공감대의 형성 등을 통해서 공통점을 형성해가는 이런 과정으로서 합의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공론장은 항상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론장을 통한 합의라고 하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적인 일이고, 또 낮은 차원의 공감대, 높은 차원의 공감대가 있는 것이지, 한 번에 만장일치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합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